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33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속이다 라는 의미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속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짓말을 뜻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얘기하고요. 단순한 거짓말과 달리 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대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상당히 중한 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다 두고 들어가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사기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이득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사기라고 한다고 했고요. 사기꾼이라고 하면 사기 행위를 일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 사기꾼은 꼭 형법상 얘기하는 사기를 일삼는 사람 말고 늘상 거짓말이 입에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사취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 행각으로 재산을 갈취하다,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칭하다 라고 하는 것은 직책, 직위, 직무 또는 명의를 몰래 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해 행위는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적 피해나 또는 다른 어떤 피해를 주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술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볼 때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손해를 주게 한 거짓말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항목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거짓말이라는 의미의 사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참되다 라는 의미의 진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언덕이라는 의미의 안자가 되겠습니다. 언덕이라는 의미의 안자는 평지보다 높은 지역, 근데 한국어에서 언덕이라고 하면 산처럼 아주 높은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오르내릴 수 있는 정도의 높이 정도를 우리가 언덕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지보다 돋아 있는 그러한 땅을 언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자상으로 이 안자는 사실은 이제 절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에서 얘기하는 언덕과 이 안자는 사실은 약간 의미상 미스매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한자로 볼 때 안자는 땅이 이렇게 가다가 툭 떨어지면서 이쪽이 이렇게 물이 바닷물 같이 물이 되는 이런 지역을 안이라고 하는 건데, 현대 한국어에서 안자는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평지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솟아있는 땅을 언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안이라고 하면 바닷물과 맞닿아 있는 육지를 얘기합니다. 연안이라고 하면 물과 맞닿아 있는 육지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 안에는 바닷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연안은 해안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안 플러스 민물, 즉 강이나 호수 등과 그 연이어 있는 땅을 모두 연안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안부두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서 가까운 또는 수심이 깊지 않은,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한 100~200m 이내의 섬들을 셔틀하는 배가 드나드는 부두를 얘기하고요. 통상 연안부두 하면 인천 중구에 있는 부두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처럼 병이 든다든지 고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 저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불교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은 세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차안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이안류라고 하는 것은 지대가 좁게 아주 빠른 물살이 몰려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안류의 특징은 바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해안이 이렇게 있을 때 급하게 몰려왔다가 확 휘몰아쳐서 바깥으로 나가는, 끓고 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안류에 휩싸이면 육지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다 쪽으로 계속 멀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을 이제 동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안선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와 바다물이 만나는 경계를 쭉 이은 것을 우리가 해안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접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두의 배가 닿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양안이라고 하면 물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마주보는 양쪽의 언덕을 얘기합니다. 해안경비대라고 하는 것은 연안 지역을 경비하는 경찰 조직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언덕이라는 의미의 안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평지라는 의미의 평자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술 따르다 라는 의미의 작자가 되겠습니다. 술 따르다, 이게 물론 물 따르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술을 따르는 것을 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 마시는 것은 통상적으로 작자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술 따르다 라는 의미의 작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수작, 그러면 술잔을 주고받는다 라는 뜻인데요. 수작을 부리다, 허튼 수작이라고 할 때의 이 수작은 술을 따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대방한테 무엇인가 허튼 일을 하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측하다 라는 뜻이고요. 지레짐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보고 미루어 짐작하다 라는 뜻입니다. 미루어 추측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참작이라고 하는,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 정상, 그런 정상이 아니고 주변 환경, 분위기, 그런 정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고려하다, 참작, 고려하다, 그런 뜻입니다. 정상 참작은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뭔가 잘못됐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할 때
그 잘못이 어쩔 수 없는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다라고 보여지면 그 잘못을 이제 감쇄하는 그런 그 일을 할 때 정상을 참작해서 형량을 줄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죠. 무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작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 또는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따져볼 필요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가다 또는 그 부딪힌 상황을 그대로 그 대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작하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술을 마시다 또는 원래 이 자작은 자기가 술을 따라 마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혼자 술을 마시다라는 의미로 통할 수 있습니다. 대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다라는 뜻입니다. 술잔을. 작부라고 하는 것은 남의 술자리에서 술을 따라주는 직업 여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한국 사이에서 작부라고 하면은 단지 이제 술자리 시중을 드는 서비스 우먼 뿐만이 아니고 이제 성적인 매춘 행위, 성적인 이제 그 거래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작부라는 것이 술을 따르는 거지 매춘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나 통하게는 그렇게 통할 수 있다 해서 따로 버리다 라는 뜻의 반대 개념으로는 채워 넣다 라는 뜻의 만자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한자가 한글 단어에 어떤 영향을 주며 어떻게 확대돼 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한글 단어가 어떻게 풍부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